반찬 좀 더 드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아이, 뭐 사장님이세요? 네, 뭐 참 친절하시네. 자주 오세요. 예? 또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지난번에 먹었던 거 맛있던데. 네, 그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뭐 사장님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뭐 여기 번듯한 가게도 있으시고. 아, 제가 손맛이 좀 있어서 사람들 단골이 좀 많다 보니까 가게를 좀 일찍 차렸네요. 사장님도 보니까 어디 좋은 데서 일하시나 봐요. 예, 그 제가 저기 로이어 대학 아시죠? 알죠?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예, 제가 거기 나와서 뭐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은 제 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작게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뭐 게임기 임대업이나 인테리어 하면서 덧놀이하는 정도죠. 아유, 돈이 엄청 많으신가 보네요. 뭐 좀 그런 셈이죠. 아니 뭐 그나저나 사장님 아직 싱글? 아이, 저는 뭐 가게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뭐 저도 그렇긴 한데 뭐 자주 좀 찾아뵙겠습니다. 단골 해주시면 좋죠. 아, 어서 식사하세요. 아 예. 그날 이후 그 사람은 계속 저희 가게를 찾아왔고 고가의 선물을 건네면서 환심을 샀습니다. 결국 저는 허유태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됐죠. 그런데 일단 혼인신고는 했고, 근데 주소를 안 옮기지? 결혼식이랑 신혼여행도 다 필요 없다고 하고.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여보, 여보, 여보. 왜 이렇게 숨이 넘어가요? 그 당신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돈? 아 그 이번에 모텔 인테리어 들어간 거 당장 몸돈이 필요해서요. 그 건물주한테 중도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당신 돈 많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게 내 재산은 부동산에 거의 다 묶여 있어서 그 현금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당장 인테리어에서 인부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당장 5천만 원만 좀 빌려줘요. 일단 뭐 알겠어요. 계좌 보내놔. 고마워요. 잠깐만. 나 현장에 좀 다시 갔다 올게요. 뭔가 이상한데요? 폰을 빼놓는데요. 아니 이 사람은 혼인신고만 해놓고는 컵배기도 안 보이고 자기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고. 여기가 허씨 와이프 가게 맞아요? 허씨면 허유태 씨 찾으세요? 저희 남편인데요. 이번엔 젊은 여사장 등을 쳤구만. 뭐라고요? 우리 남편한테 무슨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건데요? 아줌마, 아직 모르는구나. 제가 모르긴 뭘 몰라요. 허유태 그 인간 사기꾼이야. 사기 전과도 있는데. 사기 전가요? 아이고야. 나도 그 인간한테 1억 떼인 게 있어서 그거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중이거든. 뭐 오늘 여기 오겠지? 이러? 그 사람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왜? 아직 신혼이라던데. 그럼 자기한테 돈 뜯어갈 생각으로 여길 뻔질나게 드나들걸? 그게 그 인간 수법이야. 그 인간이 결혼하자마자 돈 빌려달라고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 자기는 얼마나 뜯겼어? 아직은 믿기 싫겠지. 근데 그 인간 악질 사기꾼이야. 그래. 지금 직업은 뭐래? 게임기, 임대업이랑 인테리어. 인테리어 좋아하네, 백수 주제. 여보,
이번에 인디안 개인기가 똥장이라네. 아 그래서 이참에 싹 새로 바꿔달라고 난리라서. 여보 이번에 더 있죠? 야, 허유태. 오랜만이다. 당신 내가 네 세 번째 와이프한테 다 얘기했거든. 그만 뻥치시지. 세 번째 와이프요? 자기야 그런 게 아니고. 아니긴 무슨. 여자들 등골 빼먹으려고 매번 혼인신고하고 돈 빌려간 거 사실이잖아. 자기 전과도 깨있고. 당신 이게 다 사실이가? 어떡하지? 안 되겠다. 아이씨. 네, 이 일을 어떡합니까? 아우, 김지영 씨가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김지영 씨가 가게를 하면서 경제력이 좀 있다 보니까 허유태 씨가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빨리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박보영 변호사님, 우선에 김지영 씨가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한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허유태 씨는 학력과 재력을 가시해 결혼을 한 뒤 기망에 빠져 있는 김지영 씨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결혼은 부부 사이의 혼인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사기라는 재산 범죄를 최종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케이스입니다. 네. 재산을 편취하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보다 간혼 상제 중 하나인 혼인을 악용하여 김지영 씨의 마음을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 범죄가 적용이 됩니까? 네, 허유태 씨는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고학력 재력가 행세를 하며 혼인 신고까지 했는데요. 네. 이러한 기망 행위는 단순히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되지 않고 허유태 씨의 거짓말에 속아 김지영 씨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한 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두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부부 사이가 되는 건데 과연 이 부부 사이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친족 상돌의 규정에 따라 직계 혈족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죄가 성립해도 실제 형사처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2024년 6월 27일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국회에서는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형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재산 범죄에 한해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물범과 본범이 가까운 친족일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도록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이제 실효성을 가집니까? 친족 상조례를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의 공포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나 시행일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 여름에 가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도 이제는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기간 특례를 규정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고소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럼 지금 허유태 씨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예, 당연히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친족 상대로의 규정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 관계에 실질이 있는 부부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의 범행을 목적으로 단순히 혼인 신고만 형식적으로 한 허유태 씨에게는 법 개정 요구와 상관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허유태 씨는 김지영 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혼인 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도 친족 상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처벌을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김지영 씨가 이제 세 번째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허유태 씨는 상습 사기 아닙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예. 허유태 씨는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을 숨기고 재산, 직업, 소득, 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했고 혼인신고 약 2개월 만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으며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허유태 씨는 박민자 씨와 김지영 씨 외에도 2명의 여성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재산적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 상습 사기죄가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고 누범 규정도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사기죄 처벌이 좀 가볍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사기죄 법정형이 상향됐다고 이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조직적 지능화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형이 조정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합범 가중 시 최대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던 것을 2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네. 야, 그럼 상당히 지금 그 형이 올라가서 2배가 된 상황인데 네네. 지금 허유태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마음속으로는 한 20년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허유태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도 2억 원에 이르며 김지영 씨 외에 박민자 씨와 그 외 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상황이므로 4명이 모두 고소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10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만약 김지영 씨 독자적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 결혼 생활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김지영 씨는 가족관계 등록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에 허유태 씨의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로 인한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허유태 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허유태 씨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결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고 보아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지만 혼인 취소의 경우 장래요로서 혼인 취소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김지영 씨 입장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는 혼인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혼인 무효를 법원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김지영 씨는 뭐 어떻게 됩니까? 혼인 무효가 되면 김지영 씨는 법적으로 처음부터 미혼이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 초혼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혼인신고 후 혼인 무효 확정 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혼인의 출생자가 되어 인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달리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허유태 씨의 사기 범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김지영 씨는 허유태 씨에게 편취당한 피해금 전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전에 집행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가압류 등의 보존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허유태 씨의 경우 오랜 기간 구금 생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중환형이 선고되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벌 탄원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영 씨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피해에 대한 보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 사무장님의 코너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빼고 넘어갈 수 없는 코너죠. 김 사무장의 OX 법정 빠밤. 오늘은 제가 사기 결혼에 대해서 좀 사례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잘 들으시고 우리 박보영 변호사님께서는 재판관이라 생각하고 OX로 판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일단 여성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네. 목소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 혼전 임신을 해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빚쟁이들이 찾아와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결혼식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지금 실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 지금 큰일 났네. 박 씨 새 신부 맞죠? 여기 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사인. 아니 무슨 사인을 해야 돼요? 오늘만 결혼식 안 하고 싶습니까, 마? 사인하십시오, 마. 확, 마. 그래서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자신의 채무 상황을 남편이 나타나서 얘기했고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결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결혼 3년 차입니다. 네, 굉장히 허스키하는 목소리의 여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좀 집중이 되셨나요? 집중을 해서요 말씀드리면 네. 안타깝게도 결론은 X입니다. 그래요? 네. 남편이 재산 관계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무효, 사기나 강박이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력, 직업, 학력 위조가 혼인 결정의 절대적인 원인이 된 경우여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소개팅으로 만나 혼전 임신을 한 후에 서로 혼인하기로 하고 결혼식장에서 채권자들이 강압적인 언사를 한 후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고 해도 남편의 채무 상황을 듣고 이해한 후에 결혼 현재 3년 차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 무효로 볼 수 없고요. 사기라고 하더라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 동안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남편의 다른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는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네요. 그렇네요. 사기를 알았을 때 이제 바로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사례도 만나볼까요? 자, 일단 다행히 다음 사례는 남자분의 사례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저는 늦은 나이에 국제 결혼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나라까지 찾아가 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비자 취득을 하려고 저를 만난 것 같은데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상대방이 참된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 없이 오직 한국 체류 자격인 비자만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혼인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사안처럼 비자 취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잠적한 경우 아내를 찾기 위한 과정의 내역들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하시고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해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막으시고 가출 전후의 정황을 사진, 영상, 주변인의 사실 확인서, SNS 게시물 등을 증거로 수집해서 조강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택적으로 혼인 취소,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결혼 사기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지영 씨에게도 한마디 전해주시죠. 지영 씨는 경제적 피해도 크지만 정신적 충격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임을 인지하시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경찰에 허유태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판결문을 증거로 해서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시기 바랍니다.